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원입니다. 오늘 사주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리는 사주를 연구하고 또 공부해 나가면서 같이 그래서 알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난 조습과 히포크라테스의 4대 기질과의 관계. 제가 썸네일을 뭘로 할지 모르겠지만 어그로 끄는 걸로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 공기, 불, 흙. 동양에서는 목화, 토, 금수, 오행. 그렇죠? 서양에서는 4대 기질 그리고 4대 원소. 그러면은 토는 왜 빠졌냐? 여러분들 화토 동법이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토라는 기운은 여기 무토와 기토가 있는데 어쨌든 중심이다. 무토 기토는 인간이다. 정신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이게 점액질, 다혈질, 담죽질, 우울질 해가지고 이 4대 기질 중에 우리는 하나에 일단 속해 있다. 마치 이재마 선생 우리나라에서 그 뭐죠? 그 4대 기질 있잖아요. 태양인, 뭐 소양인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나눠져 있어. 옛날부터. 이게 대중적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가 어디 속하는지 보고, 그리고 사주에 한난조습이 있다더라. 그래서 한한사주, 난한사주, 그리고 건조한 사주, 습한 사주, 이게 뭐가 다른가? 그런 것들을 설명한 선생님들이 계시던데 그 정의를 한번 내려보자. 물론 이제 한한 거는 추운 거고, 난한 거는 따뜻한 거고, 조한 거는 건조한 거고, 습한 거는 진짜 습하다, 물이 많다, 들러붙는다. 건조한 거는 떨어진다, 조하다, 이렇게. 그래서 한난 조습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하는지 보고 재미로 나는 다혈질이었네, 이런 거, 나는 우울질이었네, 뭐 이렇게 한번 인터넷에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라요. 이것까지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우리 내가 한 조한 사주인지 난 조한 사주인지 이런 거부터 알아보자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그려놓은 건 오랜만인데 동지와 하지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자월이죠. 여러분들 자월의 시작은 뭐예요? 대설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2월 5일이나 12월 7일 뭐 요 사이에요. 대설에 시작이 된다고. 근데 동지는 12월, 여기 적어볼게요. 12월 21일, 2일 뭐 이렇습니다. 12월 21일, 2일 뭐 이렇게 됩니다. 적어보면 12월 뭐 22일로 적어볼게요. 그래서 동지 전에 태어난 자월생이냐, 동지 이후에 태어난 자월생이냐에 따라서 보세요. 이 세로 기준은, 동지와 하지 세로 기준은 이 왼쪽으로 가면은 뭡니까? 이 습을 이야기합니다. 습. 그리고 이쪽 동지 추분 쪽은 이 세로선은 이 건조를 이야기합니다. 건조. 아시겠죠? 건조하다. 자, 그리고 이 가로선이 있습니다. 춘분 하면은 보통 3월 20날 정도에서 22일 사이. 그렇죠? 이 가로선 있잖아요. 춘분, 추분까지를, 추분은 보통 9월 22일, 뭐 20일에서 22일 뭐 이렇게 사이에요. 이 사이에 태어난 사람은 어때요? 난하다. 그래서 가로선은 여러분들 이게 난하다, 이쪽에는 한하다 이렇게 합니다. 자, 보세요. 한하고 난한 쪽이다. 그러면 내가 묘월에 태어나서, 묘월, 여러분들 묘월도 춘분 전이냐 후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자축 인묘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진사, 그 다음에 5월, 말 5월 있잖아요. 이때도 하지 전이냐 후냐에 따라 다른 거고, 그 다음에 미신월, 그 다음에 중요한 추분 닭 6월, 9월, 이때도 9월 20일 전이냐 후냐, 추분 전이냐 후냐 따라 다르다. 그러면 이쪽엔 난하다, 이쪽엔 한하다, 그리고 왼쪽으로는 습하다, 오른쪽으로는 좀 건조하다라는 건데,
이게 또 복잡해요. 건조함 속에도 습이 있고 습 속에서도 건조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하고 묘를 두 개를 따질 때 이쪽은 습이라며요. 근데 다 습하진 않고 이 두 개를 굳이 또 구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주풀이 할 때요. 그러면 인목은 조목이라고 하고요. 건조. 묘목은 습목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걸 천간으로 올렸을 때를 이야기하는 을목은 이제 묘목은 을목이 되고 인목은 간목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쪽에 쭉 적어놨습니다. 간목은 조목, 그렇죠. 을목은 습목. 그 다음에 병화는 조화, 정화도 조화. 이게 여기서 조습을 나누려고 했는데 제가 이거는 제가 책에서 좀 발췌한 것도 있고 제 나름대로 고친 것도 있어요. 제가 나중에 책을 쓰거나 여러분들 강의를 본격적으로 크게 시작할 건데 그때에 이것을 정의해 놓아야 되겠다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화는 조다. 그냥 조다. 무토는 어떻습니까? 토는 조죠. 기토는 습토다. 금을 봤을 때 경금은 습금이다. 그리고 신금은 조, 건조하다. 임수와 개수는 다 물이잖아요. 하지만 물은 뭔가 물방울 모여있는 물이 있고 또 막 이렇게 막 우리 습기 한여름에 그 습기 그런 것처럼 이렇게 쫙 퍼져 있는 거죠. 그래서 개수는 습하다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화는 이게 구분이 잘 안 되는데 사실 그 다른 글자 여러분들 팔자의 다른 글자를 보고 또 판단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습 속에 조가 있고 조 속에 습이 있고 이게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간단히 그냥 보자고요. 오늘 여러분들 팔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나는 난습한 사주인지 왠지 난습이라 그러면 좀 안 좋아 보이는데 나는 뭐 한습한 사주인지 여기 적어놨어. 공기, 불, 물, 흙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물은 수고 공기는 목이다. 불은 화고 흙은 금으로 본다. 우리가 목화토 금수에서 그렇게 보면 되고요. 자 사주팔자 여러분들 만세력 키잖아요. 사주팔자 보는 법도 여기서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실 이 영상이 그렇게 쉬운 영상이 될 거는 아닙니다. 제가 뭐 천을귀인 얘기한 영상도 여러분들 뭐 한 3만 회 이상 봐주신 것 같은데 굉장히 쉬운 영상이 아니에요. 아마 공부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봐주셨으리라 믿는데 이 만세력을 여러분들이 킬 줄 알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집어넣는다. 요거 좀 지워볼게요. 이렇게 좀 지워볼게요. 내가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1974년 요거는 좀 제가 예를 들라고 미리 좀 해놨는데 9월 22일이다. 이거 왜 안 나오니? 이거 펜을 좀 사야 되겠네요. 이렇게 적어놓고 그러면은 9월 이게 나오나? 9월 요거 좀 낫네. 9월 22일 생이다. 이 사람이 이 9월이니까 이게 6월이래요. 6월에 태어났는데 이 병화로 태어났어요. 자, 우리 사주 좀 공부하신 분들은 이거 건조잖아. 응? 그리고 병화? 이거 또 건조잖아. 그러니까 건조한 사주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여기 보면 연, 월, 일, 시로 돼 있잖아요. 이 사주 보는 법은 일단 일간이 내가 무엇인지 내 띠가 무엇인지 무슨 월에 태어났는지를 먼저 보셔야 되고 어떤 오행이 맞냐 이런 걸 한번 보셔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딱 전체적으로 또 보시는 분들은 이거잖아요. 내가 6월이라는 월에 태어난 병화다. 6월의 병화다. 자월의 병화다. 이렇게들 이야기하죠. 그게 일단 기본입니다.
뭐 목이 많아 슬픈 짐승이다. 뭐 토가 많아 나는 정말 막 망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일단 색깔은 나오잖아요. 색깔 나오면 내가 목이 많구나, 화가 많구나, 토가 많구나, 수가 없구나. 이런 거는 당연히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그래서 그 밸런스를 나중에 맞춰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은 월지 대비 일간, 이거를 나라 그러죠. 일간. 6월에 태어난 병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나는 뭐 한난조습 뭐 한 10년 공부하신 분한테도 여쭤봐요. 6월의 병화 어떻습니까? 예. 건조한 사주네. 이렇게 얘기하고 끝난단 말입니다. 건조하면 뭐 그러면 어떻습니까? 건조하면 이런 기운이 있어요. 일단 건조는 이게 조하다 그랬잖아요. 건조는 무언가 자기 개성이 뚜렷하다, 수직작용이 있다, 높게 간다, 그리고 하나를 잘 판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이 다음 영상을 찍을 때는 분명히 그 기질의 내용까지 설명을 드릴 건데, 오늘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찍는 겁니다. 자, 6월의 평화다. 그러면은 건조하다고만 얘기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 자, 일과 이 년을 가지고 조와 습을 따져야 됩니다. 일과 년은 이렇게 천간처럼, 천간이니까, 나니까, 그렇죠? 일간, 그러니까 일간을 보고 조하냐 습하냐를 따져요. 저도 정화거든요. 저는 정화입니다. 그러면 조한 사람이구나, 조한 놈이구나, 건조한 놈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 정미잖아요. 게다가 밑에 깔고 있는 것조차 정미예요. 미토. 사막의 토라 그러죠. 굉장히 건조한 토다. 건조한 사주다. 그러면 일과 년은 건조로 보고, 그렇죠? 자, 조습을 따진다. 자, 조습을 따진다. 일간은. 그리고 월하고 이렇게 세무로 해보면 시를 가지고, 특히 월을 가지고 한 난을 따져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축인묘 인사오미 신유술에 이걸 적어놓은 건 여러분들이 몇 월 며칠 날 태어났느냐를 보는 거예요. 특히 자오 묘 유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충분히 지났냐 안 지났냐, 추분이 지났냐 안 지났냐, 이런 것들을 먼저 보시는 게 좋아요. 왜? 이렇게 가로서는 한 난을 보는 거니까 난, 한.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마치 유가 나타났으니까 가을이니까 이 사주는 차다라고도 설명할 수 있는데, 사실 1974년 이 9월 22일을 보니까 추분이 이때는 지나기 전이에요. 그럼 이쪽에 있잖아요. 좀 난한 기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게다가 이 사람이 계유에 태어났다. 어쨌든 난하고 습한 기운이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인월로 정확히 절입일로 해가지고 인월 입춘 절입일로 막 연도도 바뀌고 월 당연히 바뀌잖아요. 그럼 이것들로 조금 기준을 세워줘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요걸 먼저 설명을 드린 다음에 여러분들이 점액질, 다혈질, 담즙질, 우울질인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사람은 추분 전에 태어났다. 그래서 따뜻한 기운이다. 그래서 이거는 한 난 따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난한 사주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난하고 그다음에 병화는 조하다. 난조한 사주다. 그런데 묘 이거는요, 이게 두 가지를 좀 다 가진 분들이에요. 자, 근데 이게 계유다라는 거, 이 갑인이죠. 갑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조하죠. 그렇기 때문에 병화도 더욱 더 조해진다. 근데 중간에 이 계라는 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주팔자 풀기 어렵죠. 그러면은 일단 그것만 보세요. 이게 난조한 사주구나.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불의 기운이구나. 난조 있죠. 불의 기운이구나. 이렇게 하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은 담즙질이구나. 이거는 재미로 보셔도 되고, 어떻게 사람을 이게
네 부류로만으로 나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더 파생되는 거거든요. 사실 담즙 다혈, 담즙 점액, 담즙 우울 이렇게 파생도 돼요. 재미로 보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6월에 태어난 병화구나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난조습으로만 풀면 이 습이 이 사회성에 이 개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게다가 유라는 글자가 굉장히 한할 줄 알았는데 축은 직전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따뜻한 사람은 따뜻한, 그리고 습 개수라는 습이 있잖아요. 비. 그래서 이게 사람들과 좀 어울릴 수 있는 사람. 게다가 이제 병화가 조하다 하지만 그래도 화의 기운입니다. 그리고 담즙질의 기운이에요. 그러면 여러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다. 병화라는 거는 어쨌든 간에 내가 봉사하고 무조건 태양은 떠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할 거는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 만약에 또 이 사람이 진도 아니고 병인일 날 태어났어요. 9월 22일 보니까 이러다 보니까는 이게 인목은 어떻습니까? 또 조한목이다. 습중에서도 인묘 중에서도 인은 더 조하다 그랬잖아요. 건조한 사주다. 그래서 난조한 사주가 맞다. 이거는 한하다고 볼 수가 없다. 자, 이 월지와 일간만 가지고 보는데 그 주변의 글자들로 바뀌는, 그러니까 이 한습이 되냐 난습이 되냐, 이게 난조한 사주인데 주변의 글자들로 바뀌는 사람들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병진일날 태어나고 또 계유에다가 여기 천간에 막 계수가 또 있어요. 혹은 또 밑에 지지에 뭐 자수가 또 있어요. 이러면은 약간 습의 기운을 가졌다. 그래서 정확히 이게 난조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그 일간이란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월지란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구분 지어야 된다. 네가 토끼띠인지 네가 호랑이띠인지 그게 입춘 기준으로 몇 시 몇 분 몇 초 기준으로 구분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일단은 우리도 기준을 바꾸자. 그 다음에 십성으로 풀자. 자, 이 사람 같은 경우 볼게요. 이렇게 보니까는 이 사람이 병인 이러니까는 어때요? 여기가 관이죠. 관이 여기 투출을 못했어요. 어쨌든 관이 있다. 그러면은 이 정관이죠. 이런 식으로 여기는 뭐예요? 목생관 이게 편인이죠. 관인이 그래도 상생한 분이다. 이런 식으로 먼저 월지 대비 일간을 보고 그 다음에 십성을 풀고, 여기도 편인이 있죠. 우리 흔히들 문곡귀인, 뭐 학당귀인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공부는 잘했겠구나. 근데 한 가지 공부를 잘했겠구나. 난 좋아하니까 하나 파면은 깊게 파는구나. 헌데 이 사회에서 이 관이라는 것은 정관이기 때문에 내가 맞춰주는 요소도 있겠구나. 근데 계유가 또 뭐 12운성으로 병지에 있어서 그거는 역마살에 있다. 혹은 이 정관을 제대로 못 세웠을 수도 있다라는 등등의 해석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좀 어려워지죠. 이렇게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내가 뭔지 한번 본다라는 거예요. 재미로라도 볼 수 있다. 그럼 저를 한번 봐볼까요? 저는 이 팔자는 공개 안 하고, 팔자는 공개는 안 했어요. 근데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저는 재미로 저도 한번 봐볼게요. 난 뭐지? 저는 이 미월에 태어난 미월이 아니지. 내가 인월이지. 인월에 태어난 정화예요. 인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인월이죠. 그러면은 여기는 아직 한하다 하는 겁니다. 한하다. 한. 그리고 정화는 조한사주다. 한조한사주네요. 제가. 그러면 저는 흙이다. 그러면 흙은 어디냐? 금의 기준이 있다. 금.
우주의 4대 원소로 봐서는 금이다. 울질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 찾아보면 울질의 기질에 대해서 나와 있다. 이런 사람들이 기질이 있다. 근데 여긴 무토가 있네요. 여기 상관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거 좋아하고, 여긴 미토가 있다 해가지고 이거는 식신이네요. 이렇게 말하고 활동하는 유튜브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설명하시면 돼요. 이게 굉장히 좋아하죠. 미토도 좋아하고 여기도 좋아해요. 저는 너무 좋아한 사주라서 정미월이 오거나 뭐 이렇게 뜨거울 때가 오면은 그게 좋지가 않아요. 사실 사주는 밸런스잖아요. 그래서 한 좋아한 사주다. 또 하나만 더 보고 마무리 지어보죠. 재밌죠? 여러분의 사주도 한번 이렇게 무슨 질인지 무슨 기질인지 한번 보시기를 바래요. 잠시만요. 제가 예를 들 수 있는 사주가 하나 있는데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핸드폰에 있었는데 가지고 왔습니다. 네. 자, 핸드폰에 있었고, 이건 누구 사준지 뭐 모르고, 이게 절입일, 그러니까 묘월 조금 전인가 후에 태어났던 사람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3월 20일, 3월 29일 정도 한번 보면, 자, 묘월에 태어난, 묘월에 태어난 임수다. 임수. 묘월의 임수다. 그러면은 묘월의 임수면 묘라는 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근데 이 사람이 3월 29일, 3월 29일 양력으로 봐야 됩니다. 3월 29일이니까 여기 춘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난한 사주다 볼 수 있죠. 난이다, 난. 그렇죠? 그리고 임수는 어때요? 수지만 그래도 우리 조로 보자라는 것입니다. 난 조한 사주인데 그러면 이 사람도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담즙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여기 임신일주예요. 그리고 여긴 진토가 있어요. 예. 그리고 여기는 신금이 있어요. 이 사람 보니까 묘라는 거는 그래도 이 묘 자체는 약간 습이잖아요. 그리고 물도 약간 습이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불로만 얘기할 수 없고 이 신자, 예를 들어서 또 자식이 태어났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습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나는 난조하지만 이 환경은 나를 난조하게 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나를 습하게 움직이게끔 한다라는 거고, 내가 그런 식으로 성향이 바뀌어 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갑진시에 태어나거든요. 이 사람은 습하다. 그러면은 남자인데 이런 지지에서의 습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좀 욕구가 많다. 욕구 많으면 좋은 거죠, 여러분들. 어떤 욕구인지는 아시겠죠? 굉장히 또 이게 금생수하는 인성을 가지고 있다. 근데 금생수, 수생목하는 이게 배워서 베푸는 사주다. 간목을 키운다. 그리고 여기는 좀 습하다. 습하다라는 건 내 환경이 사람이 좀 많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많다. 많은 곳에서 내가 활동한다. 이 사람 교사예요, 교사. 그래서 교사인데 좀 활동적인 교사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정인, 뭐 여기 식신상관, 그리고 여기는 관이 있잖아요. 이렇게도 더 풀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사주를 푸는 데 있어서는 우리 십성 위주로 풀잖아요. 십신, 육신, 십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걸로만 풀어가지고서는 답을 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주를 계속 연구해야 되고 음양부터 그 다음에 오행 시작해서 그 다음에 십성 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모로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신살도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좋아하는 별자리도 공부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 같이 온 거라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천을 귀인 영상에서도 그랬어요. 그리고 타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타로 자 컵, 이게 물이라는 건 컵이죠. 컵으로 통합니다. 그리고 공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소드 아시죠? 검, 칼,
검이에요. 불, 이거는 완즈. 아시죠? 완즈. 막대기. 흔히들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완즈.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요즘 경제 환경이 이게 안 좋나 봅니다. 예. 완즈, 불. 그리고 흑은 뭐겠어요? 펜타클.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펜타클이에요. 그래서 흑의 기운을 많이 가진 분들이 뭐예요? 예를 들면 뭐 황소자리, 염소자리처럼 어떤 좀 실용적인 부분이 있다. 돈이 돼야지 뭔가를 한다. 저 사람 나한테 뭐 줄 건데 내가 이 정도 해줬으면 너도 나한테 해줘야지. 이런 부분들이 황소자리 분들이 많잖아요.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어쨌든 좀 이야기가 좀 중구난방으로 흩어졌을 수도 있는데 제가 그걸 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놓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난조인지 난습사주인지 한습사주인지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여기서 이 공간, 이 네 개의 공간에 있는 이 천간들이 있습니다. 천간. 그것은 제가 숏에서 설명을 드리던지 아니면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릴 텐데 걔네끼리는 잘 맞아요. 일단 뭐겠습니까? 일단 하나만 얘기를 드리면 계수와 간목입니다. 여기 이 공간에 있어요. 차갑고 습한 공간에 있다. 계수 입장에서 간목을 보면 이걸 상관이라고 합니다. 간목 입장에서 계수를 보면 정인이라고 해요. 얘네 관계는 상당히 좋은 관계이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을 이해하는 천간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간 궁합 볼 때도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시청을 끝까지 해주셨다면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 펜은 다 버리고 새로 사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주시고 또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